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던집니다. 왜 부는 점점 더 소수에게 쏠리는가? 그리고 왜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흔들리는가? 이 두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구조에서 비롯된 하나의 현상입니다. K형 불황은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분화의 문제입니다. 같은 경제 안에서 누군가는 위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아래로 고정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분화가 특히 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 원 하나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상위 1%, 단 1%가 나머지 99%가 가진 금융자산보다 더 많은 자산을 쥐고 있습니다. 이는 격차가 아닙니다.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99%가 아무리 일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 자산이 자산을 낳고 노동은 점점 가난해지는 구조. 한국의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부가 한쪽으로 쏠리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는 이미 훨씬 더 극단적인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단 12명의 자산이 하위 40억 명의 자산보다 많고 슈퍼리치 3,000명이 세계 부의 흐름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불평등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자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경제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노동과 생산의 시대에서 자산과 금융이 결과를 결정하는 구조로 단계가 이동했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돈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돈은 실물 경제를 떠나 금과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격은 오르지만 우리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불평등 구조 위에 한국 특유의 조건이 더해졌습니다. 주택과 금융자산의 비중은 과도하게 높고 사회 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이 두 조건이 겹치면서 불평등은 완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은 불평등의 압축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의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생산보다 투기가 더 빠르게 수익을 만들고 노동보다 보유가 더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자본은 일하는 곳이 아니라 불어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자본주의는 더 이상 생산을 보상하지 않고 보유를 보상합니다. 부는 미디어로 이동하고 미디어는 여론을 만들며 여론은 정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 형성의 구조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가 미디어를 거쳐 정치를 통과하는 순간 여론은 공공재가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권력은 선거 전에 여론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왜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될까요? 답은 구조에 있습니다. 정책은 선거를 통해 결정되지만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본과 여론에 의해 이미 사전에 설계됩니다. 그 결과 불평등은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로 이어지고 그 격차는 정책의 비대칭성을 낳습니다. 비대칭적인 정책은 불평등을 줄이지 못한 채 다시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형식만 남긴 제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역사는 이미 한번 답을 보여줬습니다. 1929년 그리고 2008년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자산은 과잉 축적되고 소비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과잉 축적과 소비 붕괴가 겹치는 순간 시장은 성장이 아니라 붕괴로 반응했습니다. 지금의 질문은 공황이 오는 자가 아니라 같은 조건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이미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부가 자동으로 권력으로 변환되는 구조입니다. 개인의 탐욕이 아닙니다. 부가 권력으로 자동 변환되고 책임은 분산되고 통제는 사라지는 구조.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책임 없이 증식하는 권력 구조, 부가 권력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작동을 멈춥니다. 대안의 기준은 완전한 평등이 아닙니다. 자산이 권력으로 자동 변환되는 구조를 막고 불평등이 커지는 속도를 제어하며 격차가 사회를 붕괴시키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두는 것. 그래서 이 대안은 급진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이 문제는 누군가를 처벌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자산 집중의 속도를 제어하고 격차를 완충하며 돈의 영향력을
민주적으로 감시하는 것, 부유세와 기본소득은 그 출발점일 뿐입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잠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사이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안은 급진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체제를 고칠 것인가 아니면 붕괴 이후를 준비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불평등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일은 한 번의 선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시하고 질문하고 선택하는 시민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한계는 선택 이유를 비워둔 데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권력은 통제되지 않는 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선택하지만 권력을 관리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선택 이유를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개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첫째, 권력은 선출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결정 과정은 공개되고 책임은 끝까지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돈의 정치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정치 자금과 로비는 투명 해제하고 회전문 권력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권력은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분산되어야 합니다. 중앙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과 독립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역할은 투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투표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행동과 감시의 지속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통제 없는 권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민은 유권자를 넘어 감시하고 선택하고 기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부자가 아닙니다. 부는 노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권력이 되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돈이 규칙을 바꾸고 권력이 책임을 피하고 구조가 불공정을 고착시킬 때 사회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누가 부자인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부를 권력으로 만드는가입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조영무 경제톡입니다.